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 번 터졌다 하면 수천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과 수백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단계 폰지 사기 수법의 사례들과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말합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가 벌인 사기 수법에서 유래되었는데요. 국제 회신 우편 쿠폰을 외국에서 값싸게 매입해 미국에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긴다는 사업 방식으로 45일 내에 50%, 90일 내에 10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2천만 불, 현재 가치로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끼친 사기 방식이었습니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지금도 이 돌려막기 금융 피라미드 수법은 계속해서 아이템을 바꿔가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폰지 사기, 불법 다단계 등을 일컬어 유사수신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관련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투자한 원금을 보장하거나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자금을 끌어모으는 것을 유사수신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화려한 설명회장, 멋진 전시장과 홈페이지도 그럴싸하게 꾸밉니다. 그리고 블루오션급의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이 강연을 합니다. 설명회장에서도 일명 바람잡이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며 투자를 부추기며 SNS상에서는 허위 성공 사례를 홍보하고 돈을 벌게 해줘서 고맙다는 허위 댓글을 도배하기도 합니다.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에 500만 원을 3개월간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을 5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후에 100% 원금을 상환해 준다라고 설명합니다.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에 혹한 일부 사람들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초기 10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500만 원씩 5천만 원을 모집한 업체는 매월 약속한 대로 실제 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회원들 덕분에 사업도 잘 되고 있다라고 안심도 시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그중 4명이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행사장에서 공개적으로 4명에게 원금을 상환해 줍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회원들은 원금 상환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에 신뢰도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 원금을 상환받은 4명은 신뢰도 상승을 위한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회원을 확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존 회원에게 다른 회원을 데리고 오면 모집 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다단계 투자 사기가 시작됩니다. 처음 몇 명으로 시작해서 수개월 만에 수천 수만 명에 이르는 투자자가 모이게 되는 겁니다. 다단계 방식이므로 신규 회원을 많이 데려온 기존 회원은 모집 수당에 직급 수당, 해외 연수까지 보내주며 충성 회원 및 모집책으로 만들어갑니다. 모집 수당으로 인해 모집책이 되어버린 기존 회원들은 매월 들어오는 수익금이 찍힌 통장 내역을 지인들에게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지인들이 많이 엮여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입금 내역을 보게 된 지인들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투자 후 모집 수당으로 인해 모집책이 되어갑니다. 사실 이 회사는 사업을 하고 있기는커녕 신규 회원들의 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주고 있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목표한 금액이 달성되면 이 회사는 소리도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유명한 조이팔 사건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10여 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차려놓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4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만 명에게 4조 원을 가로챈 국내 최대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입니다. 투자금으로 병원, 사우나, 미용실에 의료기기를 보급하고 그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수법이었습니다. 기계 한 대당 440만 원을 투자하면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속여 많게는 50여 대를 투자한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고 실제로 매일 배당금을 지급해 신뢰도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원을 데리고 오면 모집수당 10% 지급과
직급수당 지급 등으로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방법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명의로 추가 투자하고 모집수당, 직급수당을 받아가라고 업체에서 독려까지 했습니다. 추가 투자는 업체가 지급한 배당금을 다시 회수해가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조이팔 사기 전까지 최대 사기 타이틀은 제2유 주수도였습니다. 2002년 물건을 많이 사면 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소비생활 공유 마케팅이란 신종 다단계 사기 수법으로 2007년까지 9만 명에게 2조 원을 가로채 징역 12년형을 구형받고 수감되었으나 옥중에서도 사회에 남아있는 공범들과 1137억 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또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FX 마진거래 수수료 수입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2011년부터 16년까지 만 명에게 1조 1천억 원대의 피해를 준 IDS 사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4년 동안 3만 명에게 9천억 원대의 피해를 준 VIK 사건도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 208만 원짜리 회원권을 사면 매일 15,000원씩 평생 지급한다고 속여 여러 장의 회원권을 구입하게끔 유도해 26만 명으로부터 9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VMP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웨딩 사업, 미국 게임 머신, 부실채권, 무충전 배터리, 국세 물납 주식 입찰, 개무인 빙자 다단계 등이 있었고, 최근엔 비트코인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반려견 관련 사업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금 보장과 시중금리에 많게는 수십 배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합니다. 최근엔 원금 보장이란 말보다 단기간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지급 보증을 했다고 속이기도 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한다면 업체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전형적인 수법인 기존 회원을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수당을 지급해 피라미드화하는 다단계 방식을 활용합니다. 피해자의 80% 이상이 친구, 친인척, 동료 등의 지인에 의한 소개로 투자를 권유받습니다. 아는 사람이 통장 입금 내역을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그분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했다. 특허를 취득했다. 이 분야 최초의 사업 인허가를 받을 예정이다라며 그럴싸한 사업 계획을 제시합니다. 세계 최초 첨단 기술을 진짜 개발했다면 정부에서 벤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일반인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줘가며 자금을 모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이며 지금 투자해야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며 선점 시기와 기득권을 강조합니다. 이 멘트야말로 더 큰 수익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수법으로 빨리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사기 수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들은 전문가도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첨단 금융기법이나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된 유망사업 등을 매개로 어렵게 재해석한 기법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정부와 권리를 취득했다고 선전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정부와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을 독점으로 MOU 체결을 했다거나 과거 이 업체 대표가 그것 선교사나 자원봉사자, 의사였다고 주장하며 그 나라 정부 요인과 친밀한 관계라고 홍보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에 지사가 있는 외국계 기업으로 유장하거나 일반인이 잘 아는 글로벌 기업을 내세워 그 기업과 업무를 제휴했다고 속이기도 합니다. 모든 분야 사기꾼들의 특징이 학력, 신분, 재력, 친분, 과거 커리어 등을 물어보지 않아도 과시합니다. 인허가를 받은 업체라고 자신있게 홍보하는데 이들이 받은 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나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업체로 관할 지자체에 등록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금융투자업에 등록한 회사라고 홍보하면서 마치 정부가 투자자 모집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업체인 양 선전합니다. 그러나 이런 등록 업체들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 모집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조만간 주식시장에 상장을 추진할 거고 회원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상장되면 100배 이상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도 선전합니다. 기업의 무상 증자, 스톡 그랜트, 암호화폐 에어드랍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며 이들은 상장은커녕 그 전에 사라집니다. 일종의 대박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일 뿐입니다.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를 진행하거나 유명인도 투자한 회원이라고 선전하거나 정관계 인사와 같이 찍은 사진을 홍보하거나 또는 행사장에 참석시켜 친분을 과시합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혹하게 되지만 결국은 사기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 유명인도 피해자이거나 동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내용을 기존 회원들의 소개로만 알 수 있고 일반인이 전화로 회사 내역 사업 내용을 물어볼 경우 사업 설명회장에 찾아와서 설명받기를 권유합니다. 특히 5, 60대의 경우는 투자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원들의 자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건 허위과장 표현이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강남의 화려한 사업 설명회장이 인터넷으로 옮겨와 유튜브,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주식카페, 창업카페 등 SNS를 통한 자금 모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SNS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단기간에 몇 배를 벌었다는 게시글이나 사진,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급 외제차와 명품에 돈다발을 들고 찍은 사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100%다 가짜 사진과 허위 게시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자체적으로 올린 허위 과장 광고일 뿐입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나 투자 아이템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결론은 없습니다. 있다면 정말 운이 좋은 거고 대부분은 다 사기입니다. 1920년대에 사용됐던 사기 수법이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사기범들의 수법도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거짓말에 속아 현혹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인의 소개로 투자 권유를 받았거나 SNS에서 투자 권유 DM을 받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입금하시기 전에 먼저 가족들과 상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